국어로 넘어와서 좀 뭐 계속 좀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까 이제 뭐 내신과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좀 좋은 성적 이제 그거를 이제 거둘 수 있는 뭐 비법이라면 비법, 방법. 근데 이제 뭐 학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다들 그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뭐 그렇죠.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전수를 시켜주잖아요. 그렇게 되면 솔직히 모든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배우던 아니면 뭐 좀 사교육을 통해서 배우던 그러면 모든 이제 그 시험 점수가 100점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100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 그래도 선생님들이 전달해준다라고 했지만 그걸 이제 애들이 좀 정확하게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. 야,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떤 그 아이들에게 이제 했을 때 뭐 좀 전달해주는 뭐 비법? 아니면 좀 뭐 그걸 통해서 어쨌든 성적이 향상된 에피소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? 특별히 전달한 비법은 없고요.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국어 선생님도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,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저는 쓰게 합니다. 그래서 짧게 한 문장을 써보고 그 다음에 한 문단을 써보고 해서 이게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한 번밖에 보진 않지만 손으로 쓰게 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히게 되고 해서 좀 외우는 거에 좀 가깝게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어느 것들이 좀 떨어져 나가, 이건 좀 불필요한 것 같아,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아, 이런 것이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좀 힘들고,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친절하게 알려준다기보다는 일종의 벌칙으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그 학창 시절 많이 했던 깜찍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어려운 글의 내용을 한번 써보게 하는 것,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뭐 솔직히 뭐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암기를 한다든지 뭐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연습장 거기에다가 이제 뭐 많이 써보고 뭐 이게 뭐 그림도 그려보고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요즘 애들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 이제 보고 듣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뭐 글을 쓰라 그런 것들도 조금 제대로 못하는 거죠. 그다음에 또 글씨가 요즘은 워낙 많이 좀 날려다니잖아요.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아이들도 과연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좀 뭔가 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문단 글을 쓴다든지 그런 내용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또 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? 잘한다 칭찬해줘야죠. 그 뭐 칭찬은 이제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. 과연 이제 고래를 만들어야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내신은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조금 이제 하는 게 좀 아이들에게 해결 능력을 조금 키울 수 있을까요? 내신 일단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기본적인 것을 얼마나 익히고 있는가. 그래서 저는 이제 문법 단원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내신에서 가장 어렵고 학교에서도 되게 손쉽게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문법 파트거든요. 그래서 이 문법은 이제 별거 없습니다. 저는 교과서 그대로 빈칸을 뚫어놔요. 그래서 그 문맥에 맞춰서 필요한 용어들을 쓸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사실 문맥에 맞춰서 다른 단어도 쓸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쉽게 발음한다 혹은 편하게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아니면 뭐 어렵지 않게 발음한다 그거 아니면은 또 다른 표현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그건 틀리다고 보거든요. 내신에서는 비슷하게 구성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준 대로 구성할 수 있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빈칸 채우는 거. 그래서 내신 때만큼은 외워야 된다 그러면 교과서 갖고 와, 그거 다 빈칸을 뚫어놓고 그 안에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할 수 있느냐, 그러면 제대로 아는 거고,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모르는 거. 이렇게.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거의 출발점은 어쨌든 외우는 거에서부터 이제 좀 시작이 돼야 그 이후에 어떤 또 다른 뭐 활용 능력이라든지 응용력이 생길 수가 있다. 어쨌든 이제 좀 면이 좀 필요하고. 자, 그렇다 그러면 내신은 이제 그렇다고 치면 과연 이제 뭐 모의고사나 수능 그것도 무조건 다 외워야 될까요? 일단 이제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죠. 외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와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지문, 처음 보는 작품을 내가 배운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느냐, 지금 이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, 그러려면 사실 연습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연습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래서 지문을 구성을 제대로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느냐,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, 화자가 뭘 하고 있느냐,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고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는데, 사실 상당히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
자기가 파악한 내용으로 문제를 봐요. 그러니까는 지문에는 그 문제에서는 가, 나, 다가 쓰여 있는데 지문에서는 더, 너, 더가 나오면 이 가나다를 가나다로 읽는 것이 아니라 더, 너, 더로 읽더라고요.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 아 내가 이거 실수했네, 내가 이거 파악한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일단 지문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지문을 읽는 것 그대로, 지금 이제 아마 어디로 이렇게 자막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읽고 읽은 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,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훈련으로 가능합니다. 네. 사실 그건 이제 훈련이 가능하다. 근데 아이들이 보면 매번 이제 좀 시험을 보면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. 아, 뭐 딱 풀면 무슨 뭐 시간이 모자랐어요. 맞아요. 네. 이거 분명히 아는 건데. 네네네. 그러면서 매번 틀리는데 틀리고. 네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뭐 60점 맞는 친구가 맨날 같은 얘기 네. 얘기하잖아요. 이거 아는 거예요. 시간이 모자라서. 그럼 과연 이제 그걸 어떻게 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. 선택지에서 답을 고를 때 지금 이제 60점인 친구가 알았던 건데 자꾸 실수를 한다. 그러면 선택지에서 답을 내기 전에 저는 아이들에게 먼저 이 답이 왜 답인지를 지문에서 눈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얘를 답이라고 생각하지,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죠. 근데 그게 오답이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런 훈련이 되어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.